모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혼란이 먼저 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상상이 완료되면 삶이 고요하고 질서 있게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그 끝을 실제로 느끼는 그 순간, 많은 이들이 바깥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성취의 고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행위가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그 조용한 내적 해방감 말입니다. 그런데 내적 작업이 끝나는 바로 그때 당신이 살던 이전의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진 끝을 실제로 느낀 바로 그날,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일, 혼란처럼 보이는 일, 혹은 무너지는 듯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간 걸까? 왜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이 떨림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초기의 진동들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움직임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잃은 옛 상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당신이 혼란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더 이상 당신이 살지 않는 세계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옛 정체성의 마지막 울음일 뿐입니다. 만약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 같다면, 문이 닫히고 익숙한 구조들이 풀어지는 것 같다면, 그것을 보이지 않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로 보세요. 모든 것이 성취된 끝은 반드시 그 끝으로 이어지는 길을 재배치합니다. 그리고 재배치는 조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묘한 간격의 베일을 한번 걷어봅시다. 감각이 보는 세계는 내면의 상상이 이루어진 그 순간 즉시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때 머물렀던 상태의 관성, 이미 성장하여 떠나온 옛자의 메아리를 잠시 더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메아리가 그러듯 이는 잠시 남아있다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거대한 선풍기가 일정한 힘으로 돌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전원을 끊어도 날개는 즉시 멈추지 않습니다. 천천히, 더 천천히 움직이며 멈추어 갑니다. 스스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에 받았던 힘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상태도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관심을 거두면 그 움직임은 즉시 멈추지 않습니다. 풀려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풀림은 종종 저항으로 오해됩니다. 사람들은 죽어가는 상태의 마지막 움직임을 보며 새로운 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목격하는 혼란은 옛 세계를 지탱하던 힘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스위치를 전환했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옛 것에서 철회했습니다. 이제 바깥이 따라와야 합니다. 따라오는 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고 떨릴 수도 있고 옛 형태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오해하지 마세요.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 순종적입니다. 옛 것이 마지막 회전을 마쳐야 새로운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 것이 침묵 속으로 들어갈 때 보이지 않는 길이 발밑에 형성됩니다. 이성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모든 움직임은 당신이 지금 머무는 상태에 완벽히 응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의 다리입니다. 당신을 옛 자리에서 새로운 성취로 데려가는 질서 있는 외적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이 사건의 다리는 지적 노력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를 고르지도 않고 순서를 배열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그 끝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끝으로 이어지는 길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다리가 부드럽습니다. 때로는 거칠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구조가 세워지려면 오래된 구조가 자리를 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지고 낡은 집 위에 더 좋은 집을 짓고자 할 때 허술한 옛 집이 멀쩡히 남아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명한 건축가는 더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장식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다. 제거부터 시작합니다. 먼지가 일고 널빤지가 떨어지고 망치질이 집을 흔듭니다. 그러나 모든 타격은 보이지 않는 설계를 향해 작동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높은 상태를 가정하면 밖에서 보이는 혼란은 반항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새 패턴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다리는 감각으로 보기에는 고귀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남, 이별, 닫힌 문,
한때 안정적이라고 여겼던 사람들과 상황의 갑작스러운 재배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을 실제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움직임들은 당신의 소원이 죽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소원을 담을 수 없게 된 옛 그릇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큰 집을 원했고 삶은 그 집이 설 자리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새 공사의 먼지 속에서 많은 이들이 마음을 잃습니다. 소란과 떨어지는 들보, 흔들리는 바닥을 보며 떨어져야 할 것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사가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놀라운 속도로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멈추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 움직임을 이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조각을 주어 옛 자리에 다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제거되고 있는 옛 상태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냥 두세요. 흔들림을 그대로 두세요. 그 혼란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것을 위험이라 부르지 말고 지연이라 부르지 마세요. 이름 붙이는 순간 당신은 옛사람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당신의 성취 속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겉모습과 논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안심을 구하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을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 자체가 지금 재배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소식을 전하는 전화가 와도 고요하세요. 누군가가 떠나도 뒤쫓지 마세요. 상황이 조여와도 실패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사건의 다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당신은 그 위에서 운반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건들지 말자. 고치려 하지 말자. 이름 붙이지 말자. 끝에 머무르자. 먼지가 이르게 두세요. 들보가 떨어지게 두세요. 떨어지는 이유는 더 강력한 것이 이미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지키세요. 간섭하는 순간 이미 작동한 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장면을 판단하는 순간 미완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거부하세요. 네빌 고다드는 이 태도를 뻔뻔할 정도의 담대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감각의 증거를 정면으로 보면서도 그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조용한 대담함입니다. 사실들이 큰 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실패를 알리고 경고를 퍼뜨리고 두려움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떠나온 상태의 메아리를 따를 것인가, 이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끝의 현실을 따를 것인가. 망설임 없이 끝을 선택하세요. 상황 앞에 서서 그 짖는 소리를 듣되 그것을 향해 등을 돌리세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것에 굽히지 마세요. 그림자에 힘을 주지 말고 그 그림자를 드리운 빛에 힘을 주세요. 청구서가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누군가 떠나도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이 혹독한 판결을 내려도 뻔뻔할 정도로 흔들리지 마세요. 장면이 존재한다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면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발밑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실들은 굴복할 것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끝을 단호히 붙잡는 사람에게 사실들은 버틸 수 없습니다. 마침내 소란이 잦아듭니다. 세상이 먼저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떨림은 의미를 잃고 부스러기는 위협을 잃습니다. 당신은 같은 세상을 지나가지만 새 중심을 가지고 걸으며 세상은 이 자세를 감지하고 조용히 스스로 재정렬됩니다. 당신 안에 그 신성한 존재는 시작한 일을 끝내지 않고 중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다리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 당신이 가정한 상태로 틀림없이 데려다 줍니다. 이 확신 속에서 쉬세요. 체념의 쉼이 아니라 성취의 쉼입니다. 부드럽게 걷고 말은 적게 하세요. 내적 완성으로 계속해서 돌아오세요. 끝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당신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그 끝으로 더 빠르게 데려가는 통로일 뿐입니다.